Да, Винисиус после матча наверняка будет говорить, что ему кричали с трибуны. Опять что-то там про расизм, когда что-то происходит. Винисиус любит на эту тему поговорить. 1년이 넘는 시간 전에 비니시우스의 충격적인 발언이 축구계를 뒤흔들었습니다. 마드리드 레알의 스타는 스페인을 인종차별주의자들의 나라라고 낙인 찍었습니다. 여기에서는 동료들을 존중하고 원숭이처럼 행동하는 것을 멈춰야 합니다. 지금까지 단 한 명의 축구 선수도 이렇게 많은 인종차별적인 모욕을 당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죽음을 바라는 사람들을 인간이라고 부를 수는 없습니다. 이는 논의조차 불가능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스페인 최고 리그에서는 200명이 넘는 흑인 선수들이 뛰고 있습니다. 라리가가 한 시즌 동안 인종차별 사례를 9건 기록했는데 그중 8건이 비니시우스와 관련이 있었습니다. 우연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비니시우스가 현대 축구에서 가장 비호감인 선수라는 점을 증명할 것입니다. 저는 비니시우스가 마요르카 선수들, 특히 안토니오 라이오에게 이렇게 말했다는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너희가 은퇴하면 새로운 직업을 찾아야 할 거야. 왜냐하면 너희는 내가 가진 만큼의 돈을 절대 가질 수 없을 테니까. 축구에 관심이 없는 분들을 위해 비니시우스 주니오르가 누구인지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는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인근에 위치한 상곤살로 출신입니다. 타고난 재능을 가진 선수입니다. 그가 16살이었을 때 마드리드 레알은 사실상 어린 선수였던 그와 예비 계약을 체결하며 무려 45밀리언 유로를 투자했습니다. 브라질 선수인 그는 18살에 레알 마드리드에서 데뷔했고 22살에는 스페인 축구선수협회에서 그를 리그 최고의 선수로 선정했습니다. 오늘날 비니시우스는 전 세계에서 최고의 축구선수 3명 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 측면도 존재합니다. 지난 2년 동안 마드리드 레알의 스타는 스페인 전역에서 전례 없는 수준의 비난에 직면했습니다. 비니시우스는 라리가 11개의 경기장에서 공식적으로 멍청한 원숭이라는 모욕을 들었으며 이는 공식적으로 기록된 사례만을 포함한 것입니다. 스페인에서 이렇게 많은 인종차별 논란이 발생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브라질 선수가 인종차별과 싸우겠다고 선언한 이후 사실상 모든 원정 경기는 그에게 필드 안팎에서 전쟁처럼 변했습니다. 비니시우스에 대한 무자비한 비판과 일부는 그에게 죽음을 기원하는 모습은 정말로 끔찍합니다. 마치 모든 정상적인 사회가 선수 주위에 뭉쳐 그를 지지해야 할 것처럼 보입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되었지만 최근에는 브라질 선수가 자신의 팬들 사이에서도 지지를 잃고 있는 상황입니다. 누가 정말로 이 모든 일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 기억하나요? 그 결정적인 순간은 어디였을까요? 연대기를 되짚어 봅시다. 2021-22 시즌 결과 레알 마드리드는 가능한 모든 것을 다 석권했습니다. 리그, 챔피언스 리그, 스페인 슈퍼컵, 그리고 UEFA 슈퍼컵까지. 비니시우스는 골과 어시스트 시스템에서 42점을 기록하며 모든 수준에서 지배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예비 우승팀이 5대3으로 경기를 이끌며 마요르카 같은 팀을 상대로 춤을 춘다고 할 때 스페인에서 모든 사람들이 이 장면을 좋아했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비니시우스의 춤은 미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라틴 아메리카에서는 이것이 꽤 흔한 일이라 할 수 있지만 유럽에서는 이런 행동이 스포츠 정신에 어긋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예를 들어 한때 푸요리 브라질 선수들에게 어떻게 대하던지를 기억해보세요. 그 캡틴은 동료들에게 상대를 존중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브라질 선수가 골을 넣은 후 축하하는 방식은 시즌 내내 논란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시즌 비니시우스는 첫 5경기에서 4골을 넣었고 그는 자신의 고유한 스타일로 이를 축하했습니다. 메트로폴리타노에서 열린 더비를 앞두고 아틀레티코의 미드필더 코케에게 브라질 선수의 도발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 물었습니다. 캡틴은 꽤 직설적으로 답했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어떻게 축하할지 결정할 권리가 있지만 그에게는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코케의 말은 모든 언론에 퍼졌고 그 후 스페인 축구 에이전트 협회 회장이 이를 언급했습니다. 바로 여기서 모든 것이 시작되었습니다. 너는 상대를 존중해야 한다. 삼바를 추고 싶다면 전문춤 무대로 가야 한다. 여기서는 동료들을 존중하고 원숭이처럼 행동하는 것을 멈춰야 한다. 페드로 브라보는 바로 다음 날 자신의 발언이 잘못 해석되었다며 사과했습니다.
그는 원숭이 흉내를 낸다는 것은 원숭이라는 뜻이 아니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비니시우스는 이미 멈출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의 발언에서 축구 선수는 브라질의 아이들을 돕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는 것도 잊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 선수는 도를 넘기 시작했습니다. 행복은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든다고들 합니다. 유럽에서 성공을 거둔 흑인 브라질인의 행복은 사람들을 훨씬 더 불편하게 만듭니다. 비니는 골을 넣지 못했지만 아틀레티코 팬들 앞에서 춤을 출 순간을 찾아냈습니다. 그 전에 그들에게 일부러 인사를 건네며 도발적으로 행동했습니다. 이 순간을 조금 분석해 봅시다. 아틀레티코에게 레알은 가장 큰 자극제가 된다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축구는 감정의 스포츠이며 관중석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귀족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상대팀 팬들을 도발한다면 그들의 반응을 받을 준비를 해야 하며 그들은 가장 아픈 부분을 겨냥할 것입니다. 이게 좋고 나쁘다고 논의하는 것은 아니지만 군중을 도발할 때 그들이 조용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상합니다. 다시 한번 말해봅시다. 춤추는 것은 금지되지 않았습니다. 좋아한다면 괜찮습니다. 존중하지 않으면 그건 당신의 권리입니다. 하지만 피부색을 내세우며 나를 비난하는 것은 내가 유럽에서 승리한 흑인 브라질인이라서다 라고 말하는 것은 비겁합니다. 그들이 나에게 야유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야유하는 것이다. 우리는 사랑받지 않는다 라고 하는 척하는 것은 비니시우스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자주 사용하는 흔한 조작입니다. 도대체 뭐 하는 거야, 토미? 운전하고 있어요. 차에서 내려. 내가 흑인이라서요? 아니, 네가 10살이니까. 춤에서 모든 것이 시작된 것은 사실이지만 비니시우스의 문제는 훨씬 더 깊습니다. 이를 잘 보여주는 또 다른 사례는 브라질 선수인 호나우지뉴입니다. 혹시 호나우지뉴가 다른 선수의 급여를 비웃었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이길 것 같아? 라는 말로 하위권 팀의 선수를 조롱한 적이 있나요? 그리고 다른 선수의 어머니를 언급하는 일에 대해서는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Mr. Hernandez gave the goal with just 2 minutes of the 90 remaining. Former Real Betis man Dani Ceballos netted the free kick. Calma, calma, calma. Calma, Vinícius. 또 다른 선수인 파블로 마퍼에게 그는 여러 번 반복해서 말했습니다. 너 정말 형편없어. 내가 이해가 안 가는데 어떻게 나에게서 공을 뺏을 계획이야. 너는 끔찍해. 도대체 왜 비니시우스가 이런 행동을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바로 다음 장면에서 상대 선수는 망설임 없이 브라질 선수를 거칠게 넘어뜨립니다. 그러고 나서 비니시우스는 심판에게 달려가 항의하기 시작하고 관중석에서는 그를 비웃기 시작합니다. 이는 그를 더욱 흥분하게 만듭니다. момент исполнения Винисиуса, то есть в какой-то степени можно говорить, что он сам нарвался, потому что он на 6-й минуте наступил на соперника, на Мафео. 자극하지마, 자극하지마. 이 말은 레알 마드리드의 감독이 99분 동안 반복해서 외치는 만트라와 같습니다. 공정한 경기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라틴 국가들에서는 잘 언급되지 않지만 다른 지역에서는 매우 널리 퍼져 있습니다. 저는 도발이 불공정한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축구를 하러 경기장에 나오는 것이지 도발을 하러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점을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자신이 아무도 도발하지 않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아니요, 제 쪽에서 도발은 없었습니다. 저는 비니시우스를 도발에 휘말리지 않는 방법을 가르칠 수 없습니다. 발라돌리드와의 경기 마지막 순간 교체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브라질 선수는 뻔뻔하게 시간을 끌고 있었습니다. 심판은 그에게 가장 짧은 경로로 필드를 떠나라고 요청했습니다. 비니시우스의 눈을 한번 보세요. 그는 도대체 무엇을 원했을까요? 이런 행동을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요? 정말 그가 자신을 어떤 특별한 존재라고 생각하는 걸까요? 비니시우스가 벤치로 향하는 동안 관중들은 그에 대한 모든 생각을 숨기지 않고 표현했습니다. Смотреть вообще поведение Винисиуса, да, и мы это видели на многих стадионах. Он как будто с каждым разом все больше и больше настраивал против себя, да. 스페인에서 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발렌시아와 마드리드 레알의 경기 중에 발생한 사건 때문입니다. 브라질 선수 비니시우스를 향한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그는 발렌시아 팬들로부터 모욕을 당했습니다.
2023년 5월 20일 스페인 축구 역사상 가장 큰 인종차별 스캔들이 발생했습니다. 몇몇 발렌시아 팬들은 비니시우스를 울음까지 몰아넣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싸움과 퇴장이 이어졌습니다. 경기장을 떠나며 선수는 관중석을 향해 팀이 2부 리그로 강등되길 바란다는 말을 남겼고 이는 경기장 전체에 거센 분노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이 경기가 끝난 후 비니시우스는 스페인을 인종차별자의 나라라고 칭하며 레알 마드리드를 떠날 것이라고 위협하고 자신을 처형자로 선언했습니다. 이번이 첫 번째도 아니고 두 번째도 아니며 세 번째도 아니었습니다. 라리가에서 인종차별은 일반적인 일입니다. 연맹과 상대 팀들이 이를 오히려 부추깁니다. 한때 호나우지뉴, 호날두, 크리스티아노 그리고 메시에게 속했던 리그가 오늘날 인종차별자들의 손에 넘어갔다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소란이 일어난 사건 많은 주목을 받았고 브라질 선수는 많은 유명인들의 지원을 받았다. 결국 비니시우스는 인권 분야에서 UN 스포츠 대사로 임명되었다. 바로 이 인권 운동가가 바이에른과의 경기에서 모습을 보였다. That's where they want the ball. 95 yards away from the Real Madrid goal. I think the irony is as well that a man born in Germany, Joselu, is going to come off the bench for a Spanish club and eliminate the biggest club in Germany, in Bayern Munich. 그리고 비니시우스는 이제 차별과의 싸움이 그의 인생의 목표라고 선언했다. 그러나 밝혀진 바로는 그 목표는 물론 인생의 목표도 아니었다. 그가 이를 위해 휴가를 조정할 의향도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 이후로 라리가와 스페인 전반은 인종차별 문제 해결을 위해 많은 조치를 취했다. 벌금, 경기 관람 금지, 심지어 실제 감옥형까지. 문제 해결을 위해 FIFA와 UEFA도 나섰고 권력을 느낀 비니시우스는 이를 활용하기 시작했다. 저는 스페인이 발전하고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즉 누군가의 피부색을 이유로 그들을 모욕하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일인지 깨닫기를 바랍니다. 만약 2030년까지 상황이 바뀌지 않는다면 월드컵 개최지를 바꿔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모든 동안 그를 지지해온 스페인 사람들의 얼굴을 상상해 보셨나요? 비니시우스와 로드리구는 다른 선수들을 조롱하는 말을 많이 가미하지만 그에 대해서는 아무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그들에게 무엇인가 반응을 보이면 그 순간 전 세계는 그 후에 일어날 일을 다 알게 됩니다. Конечно, разговоры с соперниками будут, обязательно разговоры сегодня с судьями. Больше всех желтых карточек получает в мадридском Реале Винисиус в этом сезоне. Там просто зашкаливает во всех турнирах. 비니시우스는 이미 스페인 전역을 위협했습니다. 심판들은 그가 자신을 인종차별자라고 비난하지 않도록 자신의 비난을 무시합니다. 비니시우스가 할 수 있는 일은 다른 선수들에게는 용서되지 않습니다. 이와 동시에 너는 경기장에서 사람들이 무엇을 외쳤는지 기억하지? 비니시우스를 90분 내내 원숭이라고 불렀어. 이는 관리 수준이 부족한 문제야.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비니시우스는 몇 경기 전에 이미 퇴장시켜야 했어. 그가 심판에게 너 뭐 바보야? 라고 말했을 때 이런 행동은 퇴장시키는 게 맞아. 최소한 레반도프스키가 더 적은 이유로 퇴장당했으니까. Сначала за лицо схватил, потом перевернул Фрэнки де Йонга и спрашивает, а что, так нельзя играть в футбол? Я же Винисиус. Ну, что ты хотел, Винисиус? 무엇을 더 말할 수 있겠어. 이미 너의 동료들과 감독이 더 침착하게 행동하라고 부탁하며 힘으로 너를 필드에서 끌어내고 있을 때 Что-то происходит, Винисиус любит на эту тему поговорить. Тут даже со своими успел языками сцепиться Винисиус. Опять что-то ему кричали. Опять обиделся Винисиус, его успокаивал сначала Тони Кросс, теперь Карим Бензема, Милитао. Всем миром успокаивают Винисиуса. 다시 아틀레티코와의 경기가 시작됐다. 이번에도 비니시우스가 골을 넣지 않았지만 그게 그를 막을 수 있을까? 브라질 선수는 전통대로 먼저 상대 팬들에게 달려간다. 돌아오는 길에 그는 상대팀 감독인 시모네와 언쟁을 벌이기도 한다. 문도 데포티보는 브라질 윙어가 기술 지역을 지나가며 그곳에 있던 아르헨티나 감독에게 손가락으로 숫자 7을 보여줬다고 보도했다. 숫자 7? 저기가. 이에 비니시우스는 7은 내 어머니 엉덩이야 라고 말했다. 비니시우스는 내 지갑 크기를 비웃고 내 팀을 굴욕주며 바보라고 부르고 너를 저주하며
뼈 위에서 춤추고 네 어머니를 모욕할 수 있는 사람이다. 하지만 네가 그를 원숭이라고 부르면 그는 너를 고소할 것이다. 나는 그저 축구를 하고 싶다. 클럽과 내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하고 싶다. 그리고 절대 흑인들이 고통받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다. 발렌시아에서의 논란이 많았던 경기 이후 스페인 축구연맹과 브라질 축구연맹은 비니시우스를 지원하기 위해 친선 경기를 열기로 합의했다. 기자회견에서 브라질 선수는 눈물을 흘렸다. 그 다음날 그는 어린 야마를 일부러 넘어뜨리고 야비하게 라포르트를 때린 뒤 난투극의 중심 인물이 되었다. 스페인도 라리가도 인종차별주의자가 아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 라리가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우리의 권한 내에서 인종차별을 강력히 비난하고 처벌하고 있다. 이번 시즌에 인종차별적 모욕에 대해 9번 보고되었고 그중 8번은 비니시우스를 향한 모욕이었다. 인종차별은 극히 드문 사례이다. 우리가 근절하려고 하는 9건의 신고가 있다. 인종차별은 어떤 형태로든 악이다. 그것을 정당화할 수 없으며 반드시 맞서 싸우고 근절해야 한다. 사람들은 이에 대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 스페인에서 인종차별이 전혀 없었던 것처럼 행동하는 것은 부당하다. 모두가 알베스에게 던져진 바나나, 에토가 경기장을 떠난 사건, 그리고 다른 사례들을 기억한다. 이것은 세계적인 문제다. 그러나 자신을 정의의 투사로 내세운 비니시우스는 이 역할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 2024년 3월 스페인의 한 토크쇼에서 왕실 구단의 스타를 주제로 한 다큐멘터리 촬영이 진행 중이라는 이야기가 전해졌다. 이 프로젝트는 넷플릭스가 준비했으며 클라이맥스는 스트라이커에게 발롱도르를 수여하는 장면이 될 예정이었다. 참고로 시상식은 10월 말에 열린다. 즉 반년 전부터 이 선수는 상이 자신에게 돌아올 것이라고 확신했다는 뜻이다. 아마도 자신의 고통에 대한 보상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결국 브라질 선수는 상을 받지 못했고 화를 내며 시상식을 보이콧했다. 마드리드 구단의 대표단은 발롱도르 시상식에 가지 않았고 시상식 하루 전에 비니시우스에게 상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알렸다. 축구의 축제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고 그 말이 맞을 것이다. 스페인에서는 로드리의 승리에 기뻐하며 감정을 숨기지 않고 있다. 나는 레알 팬이지만 이것은 비운동적이고 오만한 행동이라고 생각한다. 언제나 올라 마드리드지만 너희가 부끄럽다. 비니시우스가 우승자를 축하할 용기를 찾지 못한 것은 그렇다 쳐도 그는 조직을 인종차별로 비난하기까지 했다. 필요하다면 10번 더 할 것이다. 그들은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라며 비니시우스는 자신의 소셜미디어 페이지에 글을 남겼다. 선수의 대변인은 이 수수께끼 같은 게시글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축구계는 시스템에 맞서 싸우는 선수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즉 비니시우스와 그의 측근들은 로드리가 유럽에서 가장 어려운 리그를 우승하고 유럽 챔피언십에서 가장 뛰어난 선수로 뽑히며 그의 국가대표팀이 그 대회를 우승한 상황에서 로드리 역시 유럽 최고의 선수 자격을 얻을 가능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이것이 바로 비니시우스에 대한 가장 큰 비판이다. 모든 상황에서 글로벌한 문제인 인종차별을 방패삼아 자신에게 유리하게 이용하는 것은 혐오스럽다. 그래서 비니시우스는 24살의 나이에 여유롭게 현대 축구에서 가장 혐오스러운 선수이며 그에게 끌리는 사람들 역시 다를 바 없다.